내려와 보시고. 많이 좋아졌어요. 네, 좀 낫죠? 네. 내려와 서봐봐요. 아까처럼 똑같이. 서서. 대충. 자, 한번 숙여볼까? 얼마나 숙여질 때 기분이 어떤가 봐요. 아까 왔을 때하고. 완전 괜찮아. 완전 다르지? 신기해. 신기할 것까지는 없고 먹고 살리니까 이것도 좀 어유 부드럽네. 예. 자 올라가시고 반듯하게 누워봐요. 네. 스트레이트로 다리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환자는 급성 요통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신 지 며칠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되셨고요. 다른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계속 치료를 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허리를 꼼짝도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셨는데요. 이분 처음 왔을 때 먼저 좀 보여드리고 좀 비교해드리고 그 다음에 치료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려와 봐봐요. 네. 이쪽 보시고 숙여볼까요? 얼마나 숙였죠? 무릎 편채로. 그거 얼마나 여기서 더 아파요. 어디 지금 바로? 네. 허리가 더 아파요? 아니면 다리가? 허리요. 허리? 네. 쭉 펴봐요. 뒤로 제껴보시고. 제낄 때 찌릿하거나 힘 빠지지 않아요? 찌릿하진 않은데요. 지금 이 상태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몸이 되게 좋으죠? 나중에 몸살에 가면 약 올라하던데 하늘 보고 누워보십시오. 얼굴이. 머리 저쪽으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이분은 현장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아프구나라고 생각을 할 만한 그런 환자분이세요. 왜 움직이지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거 모든 게 다 불편하셨어요. 그런 분이셨는데 우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통증은 여하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빨리 좋아져야 됩니다. 빨리 개선이 되어야지 되는 그 이유, 왜 빨리 좋아져야지만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알면 좋을 만한 정보를 한 2, 3분 정도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허리 디스크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 대부분은 허리병이 오게 되면요. 여기 노란색 있죠? 지금 하얀색 요거. 이런 것들이 다 인대라고 합니다. 인대. 다 인대예요, 이게. 그럼 앞에도 있고 막 이렇게 인대가 있어요. 여러분 발목 삐시잖아요. 발목 삐시는 것처럼 허리도 인대가 조금 삐끗합니다. 보통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는 큰 이상이 없고 디스크에도 이상이 없는데 굉장히 많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 계신다면 이런 인대의 염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도 이렇게 인대에 염자가 생기는데 보통 인대에 염자가 생기게 되면은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어떠냐면 발목 삐어 보신 분은 아시죠? 발목을 삐면 발이 이렇게 띵띵 붙습니다. 팅팅. 마찬가지로 이 허리도 인대에 염자가 생기게 되면 그 주변에 압이 높아져요. 빵빵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인대 자체의 염자 때문에 생기는 통증도 있지만 그 다음이 있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이 신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겁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 것들이 신경 다발들인데 여기 뒤에서 보시면은 뭐 많지 않아 보이지만 앞으로 싹 돌려보잖아요. 한번 열어보면 이게 뭐 마치 파스타 같아요. 촘촘하게 굉장히 많은 신경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은요, 인대 주변에 많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대 염자, 그로 인해서 주변이 빵빵해지게 되면은 신경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이 과민화라고 해서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다고 느끼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허리를 삐끗했는데 막 움직일 때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런 경우 있죠. 그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신경이 되게 과민화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염자, 단순하게 염자가 오게 되면은 여기서 봤을 때 허리 주변 요런 데만 뻑뻑하고 뻐근하고 꿈뻑꿈뻑하고 아프고 그러는데요. 이게 아주 심하게 와서 신경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에는 저기 이제 종아리로 발끝까지도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발까지도 찌리찌리하고 해서요. 이게 마치 디스크처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삐끗한 나이가 40대, 50대 뭐 혹은 뭐 그 이상 연세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라고 얘기하고 진료를 받는데 그럼 당연히 사진을 찍겠죠. 그리고 증상이 심하면 MRI도 아마 찍게 될 겁니다. 그렇게 찍었는데 척추뼈가 약간 변형이 있고 이 디스크가 조금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연세, 나이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퇴화되어 있는 현상인데, 그 병원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진을 찍었더니 디스크가 있고, 현재 느끼는 증상이 방사통이라고 다리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과 증상 정도가 심하다. 이 당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파요. 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요즘 전문의 선생님께서 그렇게 속단은 안 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허리는 서서히 퇴화가 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어떤 특별한 이벤트에 의해 가지고 삐끗하는 거죠. 삐끗한 정도가 심하면 심한 정도에 따라 허리를 꼼짝도 못 한다든지 엉덩이, 다리까지 아픈 그런 사례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자체의 문제 혹은 협착증 그 자체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아니면 단순하게 요번에 다쳐서 아픈 거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건 병원에서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속단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증상만 가지고 병명을 낼 수는 없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픈데 허리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디스크가 아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점은 제가 나중에 다른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볼게요. 두 번째는 근육입니다. 근육. 이런 근육들이 문제가 생겨도 근육도 마찬가지 다치거든요. 이 근육이 다쳐버리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노란 거 있죠. 이런 이게 다 신경들인데 얘도 신경이고 얘도 그리고 신경은 근육 사이사이를 뚫고 왔다 근육 옆을 훑고 가거나 근육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진행하거나 막 그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이렇게 땅땅해지고 붓고 막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경이 혹 하고 압착이 되는 거죠. 그걸 엔트런먼트라 그러는데 그거 되게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급성요통 혹은 디스크의 주된 원인, 디스크 통증의 주된 원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오늘 이분 치료는 전기신경 치료라는 거를 저희 병원에서는 했습니다. 이게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급성으로 통증이 왔을 때는요.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하게 돼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서 이 환자한테 가장 유의성과 가장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환자분한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이런 근골격계 질환자는 전기신경 치료가 가장 통증 조절에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신경 치료라는 걸 적용을 해서 통증 조절을 해줍니다. 근데 왜 통증 조절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먼저 드렸는데 여러분 그 급성 요통 혹은 통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의 요통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혹시 한 달 이상 혹은 뭐 6주, 8주 몇 달씩 계속 아프신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시라면 진짜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아픈 거에 오래 노출이 되면 될수록요 통증 그 자체가 질병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아프기 때문에 동작이 이상해져요. 몸이 이제 이렇게 삐딱하게 안 아픈 쪽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걷는다든지 절뚝거리고 걷는다든지 하는 그런 보상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저 질병이 좋아지는, 요통이 좋아지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이 걸려요. 치료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임상 경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급하게 이제 급성 통증으로 요통으로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왔을 때 그때 뭐 되게 무식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노력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지내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급성 통증은 요통이 됐건 뭐가 됐건 하루라도 빨리 좋아지는 게 좋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빨리 통증이 줄어들게 되면 그 줄어든 것만큼 이분의 회복 속도가 빠르고요. 치료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애지간한 급성 요통 같은 경우는 한 2, 3회 정도면 치료를 끝냅니다. 물론 저희 그 전기신경 치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약물이 기본적으로 원장님에 의해서 처방이 되고 주사도 물론 들어갑니다. 근데 약 먹고 주사 맞는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그건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서 제가 굳이 언급드리지는 않고, 그리고 전기신경치료라는 것만 하지도 않습니다. 얘는 통증만 조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초기에 굉장히 심하게 아플 때는 엔세이드라고 해서 소위 소염제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처방이 기본적으로 저희 원장님이 해주시면서 주사, 통증이 노출되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진통제도 좀 맞고, 그 다음에 얘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안 아프거나 덜 아픈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치료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안 아프거나 덜 아픈 상태로 유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몸이 알아서 좋아져요. 그래서 아주 단기간 내로 치료를 하게 되, 통증 조절 치료를 하게 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수일 내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건데, 반면에 오랫동안 아프게 되잖아요. 오랫동안 통증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게 뭐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걸리고 금방 좋아질 만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씩 몇 년씩 고생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많이 아프십니까? 아픈 지 며칠 안 됐습니까? 서두르시고요. 여러분 혼자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마다 급한 통증, 심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세요. 각 분야마다. 그렇기 때문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면 한 2, 3일만 치료해 보면 그 병원이 여러분들하고 맞는 병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빨리빨리 좋아지고. 그래서 애지간하면 참지 말고 파수 붙이고 버티지 말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를 받고 빨리 가라앉히는 게 병을 키우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이런 급한 통증이 왔다 가잖아요. 그럼 반복되다 보면 허리 척추에 멍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누적됩니다. 쌓이는 게 이제 스트레스가 좀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낫고 나서 좋아지고 나면 반드시 걷는 운동, 이게 돈 안 들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퍼스널 트레이너, 그 개인 PT라 그러죠. 그거 말고요. 병원에서 요통 환자한테 필요한 운동 코칭 방법이 있어요. 운동법이. 이거 시행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전문적으로 한번 코칭을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한번 심하게 삐끗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난 다음에 운동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자꾸 재발하지 않겠어요? 재발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중요한 이슈 하나는 뭐냐면, 말이 너무 길었죠? 급성 통증은 하루라도 빨리 가라앉는 게 여러분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병원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2, 3일만 치료해보면 그 병원이 여러분과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점 참고하시고 좋은 병원 선택하셔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전기신경 치료라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치료는 대상 타겟은 그냥 근육 쪽에 건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신경들을 건드려주는 그런 치료 접근법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거의 25년 이상
됐고요. 이미 뭐 외국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 국내에서도 굉장히 숙련도가 높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적어도 통증을 조절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간단히 제가 페이스북에서 공개하고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지금 유튜브 올리는 거는 완전히 비영리적입니다. 여러분들 몸 때문에 그러는데 괜히 겁먹지 마시고 많이 아프면 약 드세요. 통증에 노출되는 건 안 좋아요. 약 먹는 게 낫지. 그리고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아픈 거는 하루라도 빨리 가라앉히는 게 중요해요. 우선 아픈 거 조절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디스크 수술이니 시술이니 뭐 그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첫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처음부터 다 볼까요? 일어나 보시죠. 일어날 때 기분이 어떠신가 봐요. 아까보다 좋아졌어요. 내려와 보시죠. 아까보다 좋아졌어요. 네, 좀 낫죠? 네. 내려와 서봐봐요. 아까처럼 똑같이. 서서. 네, 줘봐. 자, 한번 숙여볼까? 얼마나 숙여질 때 기분이 어떤가 봐요. 아까 왔을 때하고. 완전 괜찮아. 완전 다르지? 그치? 자, 여러분, 진정성 있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정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생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굳이 제가 있는 병원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주변에 좋은 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 가서 적극적으로 통증 치료하시고 빨리 가라앉히십시오. 아픈 거에 노출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에게 불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기신경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검색을 하시면 웹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WCN이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시면 돼요.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왼쪽에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병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 걸 만약에 컴퓨터로 보신다면 훨씬 더 찾기 쉽습니다. 여기서 하단 게시자 이름 있죠. 게시자 이름을 클릭하십시오. 들어가시면 유튜브 상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상단 이미지 하단에 보면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휴대폰으로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CN이 코리아라고 써 있죠. 이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자막으로 저희 그 카페 주소를 올려놔 드릴 테니까 카페 주소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참고로 전기신경치료는 적용하시는 선생님의 숙련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기신경치료의 효과적인 면에 대한 가장 기준은 사실 제가 됩니다. 혹시 치료하다가 안 되면 번거롭더라도 제가 있는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몸 상태에 가장 맞는 좋은 치료 접근법을 제가 잘 정리를 해서 그 치료 접근법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선생님 병원을 소개해 드리면서 치료법까지 같이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도 될 겁니다. 건강하십시오.